네, 이번 수업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익스포넨셜 그리고 얼랑 디스트리뷰션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얼랑 디스트리뷰션의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긴 한데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확장 형태인 얼랑 K라는 얼랑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속 확률 변수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어떤 수학적으로 유도하거나 증명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산확률 변수의 경우, 뭐 이항분포나 기하분포, 이런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가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해주면 거기에 맞게 그 각각의 확률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거나 구할 수 있었죠. 물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처럼 그 확률 모델 자체를 우리가 직접 유도하기는 어려워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포화송 분포,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기하 분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도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이산 확률 변수였다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분포는 우리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유도된 우리에게 제시된 것들을 잘 기억해서 어떠한 유형의 확률 변수에 이러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할지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보자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이렇게 생겼고요. 람다라는 파라미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승으로 이루어진 PDF를 갖습니다. 이때 파라미터 람다는 0보다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 값들은 0 이상인 공간에 존재하는 값들입니다. 그러면 양수 값에 해당하는 요와 같은 지수함수의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람다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지수함수적인 디케이, 감쇄가 되는 정도가 이제 당연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람다가 클수록 감쇄가 심하고요. 람다가 작을수록 감쇄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정확하게 확률은 아니더라도 밀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0 근처에선 상대적으로 확률이 커지고 이 변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 밀도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은 이렇게 큰 값일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0에 가까운 값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지수함수적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의 확률 분포가 그야말로 익스포넨셜이라는 이름에 맞는 분포입니다. 자, 주로 어느 경우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쓰이느냐? 주로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익스포넨셜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시스템이 언제까지 생존해 있느냐, 라이프 타임 또는 뭐 서바이벌 타임 이런 거고요. 또는 어떤 이벤트와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시간 간격, 타임 인터벌 그런 것들이 바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좋은 적용 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0부터 무한대까지 PDF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부분적분하면 람다분의 1이라는 평균과 람다 제곱분의 1이라는 분산을 이제 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요 람다분의 1이라는 모양을 잘 보면 요 지수함수의 디케이, 감쇄하는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봤었죠.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이라는 요 평균값은 어느 정도로 감쇄하느냐의 역수 정도의 의미를 갖고요. 거기에 맞게 베리언스도 이렇게 같은 람다 제곱분의 1로 나온다라고 일단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 람다분의 1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우리가 전에 했던 이산확률 변수의 기하 분포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분산도 비슷하긴 하지만 P제곱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P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발생 확률, 그 비율의 역수로 평균이 나왔는데 여기도 감쇄하는 이 어떤 레이트의 역수값으로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포넨셜과 사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은 그냥 확률 변수의
이산이냐 연속이냐만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PDF와 그 다음에 람다라는 독특한 파라미터, 민과 베리언스를 갖는, 그러면서 주로 시간과 관련된 확률 분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이것을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그젠플로 한번 라이프타임 시스템이 시작 이제 켜서 동작시키면서 언제까지 계속 고장나지 않고 동작할까? 그 시간까지의 어떤 생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익스포넨셜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떤 동위원소가 점점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분의 1씩 감쇄되는데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에 감쇄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의 거듭제곱, 이때 거듭제곱은 이제 시간이죠. 자, 그런 개념처럼 요 라이프 타임도 이제 그런 뭔가 시간적으로 뭔가 점점 이루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확률 변수가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보여드렸던 PDF에 대한 개념은 확률 밀도인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일 때까지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잘 생존했을 확률 T일 때까지 이걸 한번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 T라는 시간 이전에 0초부터 시작해서 뭐 1초든 2초든 3초든 T초일 때까지 계속 생존해 있어야 되는 거죠. T초일 때까지 생존하려면 그 중간에 고장나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T일 때 생존할 확률은 그 이전까지 다 생존해 있어야 되는 확률들이 누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런 확률의 개념, 누적된 확률이고 그게 바로 CDF죠. 그래서 이렇게 PDF 함수를 T라는 특정한 시점까지 적분해서 얻어지는 1-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CDF를 구할 수 있는데 이 CDF에 해당하는 이 수학적인 모델을 T라는 확률 변수, 라이프 타임에 적용할 때는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생존하게 될 확률. 뭐 그렇게 됩니다. T가 이제 무한히 가면 갈수록 람다는 0인, 양수인 값이니까 요 익스포넨셜이 0으로 가면서 확률 1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점점점 T일 때까지 생존하게 되는 전체적인 누적 확률은 얼마이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CDF를 라이프 타임, 서바이벌 타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첫 번째 수학적인 모델이고요. 아마 이런 형태의 수학적인 모델은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적용 사례를 보기 전에 중요한 어떤 성질,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라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리스라는 건 기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현재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하죠.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생존해 있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추가로 더 t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additional time 대문자 t네요. 대문자 additional time t일 때까지 더 생존하게 될 확률은 무엇일까? 이런 걸 물어보자 라는 것이 일단 이 문장 자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소문자 t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플러스 t, 대문자 t만큼 더 생존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건데요. 문장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 이렇게 when,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다면 이런 의미니까 뭔가 조건부에 해당하는 요 확률 분포의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survival time, 라이프 타임이고요. 그러면 소문자 t일 때까지 생존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소문자 t보다 더 오랫동안 생존하게 되는 거죠. t일 때까지 생존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t라는 값보다 클 때, 즉 t라는 소문자 t라는 값보다
더 오래 생존하게 됐을 때, 그럴 때 t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문자 t보다 additional t 더 생존하게 될 확률, 당연히 이거보다도 더 오랫동안 확률 변수 x값이 존재해야 되는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두 줄의 문장으로 표현된 이 확률의 얘기를 하나의 조건부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저런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의 이야기는 굉장히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건부 확률에다가 시계 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들어가고요. 분자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t 플러스 대문자 t와 소문자 t 이 두 가지 교집합. 이건 해보나 마나 왼쪽 것이 그대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CDF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크니까 작거나 같다 CDF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DF 모양으로 바꿨고요. 저 CDF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아까 어떻게 유도했느냐? 이렇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t가 들어가고 여기는 소문자 t 더하기 대문자 t가 들어가서 식이 정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연산에서 얻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얘는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이 CDF의 모양이랑 잘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ft라는 거죠. 대문자 t 이상일 될 확률, 요 식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빨간색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한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는 결국 확률식으로 보면 확률 변수 x가 대문자 t 이상 생존하게 될 확률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버렸는데요. 요 마지막에 나온 수식을 보면 우리가 쭉 유도하면서 계속 표시해 왔던 소문자 t, 소문자 t일 때까지 생존했는데 앞으로 대문자 t만큼 더 생존할 확률, 이런 확률 문제를 풀 때 이전에 생존해 있었던 소문자 t만큼의 시간이 여기에 안 보이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더 생존해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생존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데 현재 몇 초나 몇 시간이나 생존해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메모리 리스, 기억이 없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하게 될까? 그 새로운 확률 분포가 계속해서 이전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초 동안 시스템이 생존했어요. 앞으로 1초 더 생존할 확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초를 생존한 거지만 그 1초가 지난 시점부터 다시 1초 더 생존할 시점은 기존에 1초를 생존해 왔었는지 10초를 생존해 왔었는지 그거 기억 못하고 그냥 1초 더 생존할 기본적인 이 확률 분포 모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시스템 입장에서 쉽지 않죠. 시스템이 1시간 운영됐다가 또 1시간 더 고장나지 않고 운영될 확률은 총 2시간 운영이 잘 되는 건데 시스템이라는 건 어쨌든 동작하면 할수록 약간 고장날 확률이 점점점 커지죠. 근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전에 1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1시간 더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시스템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시켜 가지고 1시간 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이런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얼마나 생존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기억이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지에 대한 시간이 계속 그 시점마다 반복된다. 이런 개념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메모리 리스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벤트에 대한 어떤 발생 시간으로 적용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 이그젠플은 무엇이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과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일단 관계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적용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도하는 간단한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단위 시간의 길이가 1이라는, 뭐 이게 1초가 돼도 좋고
1시간이 돼도 좋습니다. 어쨌든 단위 시간 1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이 람다였던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걸 x라고 하죠. 그러면 1초 동안에 람다번 발생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시간에 바꿔서 소문자 t라는 시간 동안 만약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하자 이거죠. 우리가 1이라는 시간 동안에 람다번 발생한다. 그럼 t라는 시간 동안에는 람다 t만큼 발생하겠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주어진 타임 인터벌 동안 랜덤한 어떤 이 베르놀리 이벤트가 몇 번이나 발생했느냐, 그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건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이산 확률 변수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할 때는 타임 t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이제는 여기다가 단위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람다라는 평균값을 구한 상태에서 시간을 거기에 맞게 t에 변형하면 평균값도 그에 맞게 람다 t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톨게이트에 1시간 동안 차량이 100대가 평균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30분 동안에는 50대가 들어오는 식으로 이 1이라는 기준 시간을 바탕으로 시간을 바꿀 때마다 람다 t라는 형태로 평균을 바꿔준 거죠. 이렇게 람다 t가 평균이 되도록 바꾼 상태로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모델을 만들면 그냥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대신에 람다 t의 k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요 람다 t가 이제 아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람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t라는 타임 인터벌로 바꿔서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자, t라는 타임 인터벌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어떤 베르놀리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그걸 구해보죠.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적어도 한 번은. 그러면 그 확률 변수 값이 1 이상이 되는 모든 확률이고, 이것은 전체 확률 1에서 0이 되는 걸 빼주면 되니까 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봤던 거죠? 제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강의할 때도 이런 형태의 확률을 한번 나중에 나옵니다 라고 해서 눈여겨봐두기를 부탁드렸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방금 봤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랑 똑같죠? 즉 CDF입니다. 자, 람다라는 파라미터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CDF를 적용했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라이프 타임의 관점에서 보면 t라는 시간일 때까지 생존했을 확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생각하면 t라는 시간일 때까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확률의 개념으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라이프 타임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이 확률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고, 이거를 익스포넨셜로 적용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t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거죠. 이거는 개수였고 요거는 t라는 시간이고,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 t라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변수 t는 이벤트, 베르놀리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시간이 돼요. 시간 간격. 그게 바로 확률 변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유사관계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중요한 이그젠플은 타임 인터벌, 그러니까 이벤트와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사이 시간 간격이 바로 확률 변수가 되고, 그 확률 변수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가 돼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이벤트가 한 번 이상 발생하게 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확률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라이프 타임 같은 CDF고, 그 CDF의 의미는 생존하는 시간, 그거를 바꾸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 한 번 발생하게 되는 시간 간격의 개념이 바로 확률 변수 t에 익스포넨셜로 적용된다,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앞에서 설명했었던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가 여기서도 그대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리스. 이전에 이벤트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만에 이벤트가 발생할지에 대한 시간 간격은 이전에 이벤트들이 발생했던 시간 간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잊어버린다. 그런 개념이 요 익스포넨셜의 메모리 리스랑 같이 연동돼서 요 연속된 이벤트들 간의 시간 간격에 대한 개념을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요 시간 간격, 이게 지금 가로가 시간축입니다. 요 시간 간격, t1이라는 값이나 t2라는 값이나 t3라는 값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랜덤한 값, 확률 변수 값인데 이 확률 변수 값들은 어떤 확률 분포로 적용되느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을 그리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CDF를 같이 우리가 엮어서 또 동일한 형태의 확률 모델을 만들면서 구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주어진 시간 t라는 동안에 이벤트가 몇 번 발생했어 라는 그 횟수가 바로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모델인데요. 그거의 CDF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었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어떠한 시간 간격을 확률 변수로 삼을 건데 그 확률 변수 시간 간격이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간 t, 그 간격 t를 확률 변수로 삼는 거죠. 두 개의 모양이 결국 똑같으니까 개수로 이거를 이해하든 아니면 t라는 확률 변수 값에 대한 확률로 생각하든 다 의미는 그때그때마다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랜덤하게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 간격에 해당하는 요 확률 변수 값을 우리가 분포로 표현할 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톨게이트에 차량이 한 대씩 한 대씩 이제 막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그 차들이 들어오는 시간 간격, 그게 바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다. 이렇게 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적용하는 사례를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이 두 번째 이그젬플, 베르놀리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 간격을 확률 변수로 표현할 때 적절한 확률 분포 모델 익스포넨셜이라고 했는데요. 얼랑케이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그 이벤트와 이벤트 한 개와 한 개 사이의 시간 간격, 요 t1이나 t2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총 K개의 연속된 이벤트가 발생했고요. 그 연속된 K개 이벤트들의 요 전체 시간의 총합, 그러니까 연속된 K개 이벤트 어커런스에 대한 시간 간격이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T번째, 그래서 시간 간격 T1부터 TK까지 합을 하는 거죠. K개, 근데 이제 문제는 각각 서로 메모리 리스, 어떠한 시간 간격인지 기억도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다 동일한 하나의 람다 값에 해당하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 값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그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T1, T2, 그래서 TK까지 이 K개의 타임 인터벌을 더한 하나의 총 시간에 해당하는 이 하나의 값들이 바로 xk라고 하는 얼랑 k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이다. 지금은 그러면 t1부터 tk까지 될 수도 있고요. t2부터 t의 k 플러스 1까지 이런 인터벌들을 다 더한 것, 그게 바로 또 다른 이 얼랑 k의 확률 변수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델이 바로 얼랑 k의 기본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시간 간격에 해당하는 것들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얼마나 이 t1이 얼마였고 t2가 얼마였는지 앞으로 tk가 얼마가 더 될지 다 그런 거 서로 메모리 리스에 인디펜던트하게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은 동일한 하나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하나의 파라미터 람다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확률 변수이다, 이런 거죠. 인디펜던트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값에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면서 발생되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IID라고 그래요. Independent Identical Distribution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IID라고 하는데요. 이런 IID 조건에 해당하는 T1, T2 이런 것들을 K개씩 더해 나가면서 하나의 확률 변수로 정의한 것, 그게 바로 얼랑 K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 설명했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거냐? 얼랑 K 디스트리뷰션에서 K가 1이 되는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냥 연속된 이벤트 하나 그 사이의 시간 간격.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평균과 분산 또는 뭐 PDF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자, T1부터 TK까지의 이 시간 간격들을 더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까 XK, 여기서 이제 K라는 아래 첨자를 뺐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의 얼랑 K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T1, T2, TK라는 이 확률 변수 값들은 하나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동일한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값들이고, 자, 이런 조건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확률 분포 모델을 구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인디펜던트한 확률 변수들을 합해서 만든 새로운 변수 x의 PDF는 어떻게 되느냐? 요 T1, T2, TK라는 각각의 확률 분포 PDF 함수의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으로 이루어져요. 지금은 다 동일한 PDF가 다 얘네들이 TK가 다 똑같으니까 총 K-1번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K-1번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혹시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 일단 잠시 넘어가고요.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다른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PDF였고요. 이거를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해서 K-1번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되는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K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랑 K에서 딱 나오고요. 이제 K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면 분모의 팩토리알 X의 K-1승 이런 것들이 이제 항이 붙는다. 그런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아까 람다분의 1과 람다 제곱분의 1로 익스포넨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얼랑 K는 어떻게 되느냐? 람다분의 1과 람다 제곱분의 1이라는 평균과 분산을 갖는 이런 T1, T2 이런 확률 변수를 K개를 더했으니까 인디펜던트한 이런 녀석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도 각각의 람다분의 1이 K개만큼, 분산도 같은 람다 제곱분의 1이 K개만큼 이렇게 됩니다. 인디펜던트한 확률 변수들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수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의 합이고요. 각각의 분산의 합이에요. 그런 게 이제 또 다중 이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정리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K개만큼의 구간이 더해져 있는 전체 변수 값이니 K배만큼 평균과 분산이 커진다. 그거를 함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합했을 때 얻어지는 중요한 조건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됐다. 그런 의미고요. 참고로 이제 평균과 분산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수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부분적분을 반복해 줘야 되고요. 뭐 감마 펑션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연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얼랑케이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수학적으로 유도된 이런 PDF가 있는데요. 한번 이 K값, 얼랑 K가 K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구간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떤 분포가 되는지 보죠. 먼저 K가 1에 해당하는 것이 빨간색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디케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연한 보라색 K1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조금 람다 값이 빨간색보다 커서 더 이제 급격하게 감쇄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럼 이제 K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면 여러 개의 구간들을 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텐데요. 어떠한 모양이 되느냐? 지금 K가 2가 되면 주황색이고요.
K가 3이 되면 노란색이고요. K가 4가 되면 K가 5가 되면 연두색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서 K가 이제 9가 되면 요 파란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느끼겠지만 점점 K 값이 굉장히 커지면 굉장히 모양 자체가, 물론 0부터 시작하는 값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에 점점점 수렴해 가요. 뭐 이제 그러한 원리도 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중앙 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얼랑 K도 가우시안으로 수렴해 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얼랑 K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고요. 모양이 단순하게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제 맥시멈 값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거를 모드라고 했습니다. 이런 싱글 모드를 갖는 확률 분포 형태로 PDF가 바뀐다. 그게 바로 얼랑 K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 얼랑 K의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변수의 어떤 유형, 그리고 기본적인 PDF의 모양, 이거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CDF를 구하고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부분적분과 뭐 감마 펑션 같은 그런 연산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강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에서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